이민 당국이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의 집을 사전 통보 없이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웃 진술과 소셜미디어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일부 주유소는 갤런당 7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식료품 물가까지 크게 오른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3월 물가 지표가 기록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내일 밤 8시를 최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중재국들이 45일 휴전안을 내놨지만 이란은 거부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바티칸과 뉴욕 등 각지에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인, 한인사회도 각각 미사와 행사를 통해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가 오랜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보조금 1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부모를 향해 총기로 위협하며 약 14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한 끝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부유층 및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임대 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상반된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이민당국이 배우자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는 데다 이웃 진술과 소셜미디어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제 심사관이 예고 없이 집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당국의 배우자 영주권 심사에서 이른바 현장 방문이 실제 집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산하, 사기탐지국 FDNS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신청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주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불시에 이루어집니다. 심사관들은 같은 방 사용 여부, 생활 흔적, 공동 거주 환경을 살피고 현장에 있는 가족 구성원 정보도 수집합니다. 확인은 가정 내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국인 DMV 기록, 공과금 납부 내역, 이웃 진술,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교차 검증됩니다. 특히 인터뷰에서 한 진술과 실제 생활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직접 비교하며 불일치가 발견되면 추가 인터뷰나 사기 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FDNS는 내부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의심 사례를 관리하고 ICE, CBP, FBI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강화되면서 현장 심사도 실제 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단속 강화는 실제 적발 사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연방검찰은 위장 결혼 조직을 적발해 11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 국적자들에게 영주권을 취득시키기 위해 현역 또는 전역한 해군 군인들을 돈을 주고 위장 결혼에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식 사진을 찍어 이민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짜 결혼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사관의 방문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거부나 허위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부가 동일한 주소를 DMV 기록에 등록해 두는 것, 그리고 실제 공동생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평소에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연일 오르던 기름값, 뉴욕 일부 지역은 갤런당 7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식료품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번 주에 발표될 3월 물가 지표도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주유소 앞에 붙은 가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5주째 뉴욕 일부 지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7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전국 평균도 지난달 31일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쟁 직전 전국 평균은 갤런당 약 3달러였습니다. 한 달 새 1달러 이상 오른 셈으로 30% 넘는 상승폭입니다. 국제 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73달러에서 한때 120달러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협상 기대감에 배럴당 108달러대로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화물 운송의 핵심인 디젤 가격도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럭과 열차로 운반되는 생필품 운송 비용이 오르면서 마트 물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미 농무부는 연내 식료품 가격이 6%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코스트코를 찾은 플러싱 거주한 한인은 평소 구입하던 품목들이 평균 3에서 5달러씩은 기본으로 오른 것 같다며 지갑 사정은 그대로인데 기름값에 식료품값까지 줄줄이 오르는 것에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충격은 이번 주 발표될 물가 지표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입니다. 미 노동통계국은 오는 10일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공식 발표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보다 1%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1% 상승은 2022년 이후 가장 가파른 월간 상승폭으로 기름값 급등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물가 압력이 이어지면서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정책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18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내일 밤 8시를 최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중재국들이 45일 휴전안을 내놨지만 이란이 거부했습니다. 전쟁이 최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 동부 시간 기준 내일인 7일 오후 8시를 최종 협상 시한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경우 자정까지 4시간 안에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역을 하룻밤 만에 없앨 수 있으며 그 밤은 내일 밤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 중재국들이 45일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임시 휴전을 거부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는 이란이 45일 휴전안을 거부하고 영구적 종전을 요구하는 10개항 답변서를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요구사항은 영내 군사 충돌의 전면 중단,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을 위한 새로운 협약 수립,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등입니다. 전선에서는 교전이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이란 최대 천연가스전인 사우스파라스 인근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2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이스라엘과 걸프 인접국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방공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전역에서 3,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격추된 F-15E 전투기 승무원 2명을 구출한 작전에 항공기 155대를 투입했다고 밝히며 역사에 기록될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일본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통화를 통해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오후 8시 시한을 앞두고 이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바티칸과 뉴욕 등 각지에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인, 시민들이 각각 미사와 행사를 통해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전 세계 갈등 속에서 무력 대신에 대화를 통한 평화를 촉구했고 뉴욕에서는 대규모 퍼레이드와 교회 미사가 이어지며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교황 레오 14세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첫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신자들을 향해 폭력과 수천 명의 희생, 분쟁이 만들어내는 증오와 분열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기 사용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오는 11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다양한 종교 행사와 축제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맨해튼의 오에비뉴 일대에서는 부활절 퍼레이드와 보닛 페스티벌이 열려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축제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통 행사는 18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뉴욕의 부활절 문화 행사로 화려한 의상과 모자로 한껏 장식한 참여자들이 오에비뉴를 따라 49스트릿부터 57스트릿까지 행진하는 공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에서는 부활절 미사가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로널드 힉스 대주교는 뉴욕 대교구 수장으로서 첫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며 세상이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듯한 상황일수록 부활의 희망과 기쁨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람 맘다니 뉴욕시장은 여러 교회를 방문해 신자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며 부활절은 재생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또 뉴요커들의 생활비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시정 운영에서 책임감 있게 보육 확대 정책 등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사회 역시 부활절 당일 새벽 6시 일제히 부활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뉴욕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8개 지역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고 뉴저지는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주관으로 5개 지역에서 연합예배를 이어갔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세계 종교 및 정치계는 한 목소리로 세계 평화와 희망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가 오랜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보조금 1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노후된 하수관을 교체하는 공사는 올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가 조시 가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을 통해 연방 보조금 1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가타이머 의원은 지난 3일 펠팍 타운홀을 방문해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한 보조금 전달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00만 달러 전액은 그랜드 애비뉴 일대 노후된 하수관 교체에 투입됩니다. 1899년 타운 설립 이후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낡은 하수관을 2배 용량의 새 관으로 바꾸는 공사로 폴 김 시장은 올 여름에서 가을 사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보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내가 알기로는 요번 한 여름쯤 가을쯤에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펠팍이 언덕 아니에요. 언덕이니까 물이 다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그 다 모이는 데서 못 받아주고 이게 커패시티를 넘기 시작하면 이제 홍수가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1899년도에 만든 타운인데 그때부터 그 배수 시스템이 업데이트도 안 됐고 원래 그 파이프가 10인치인데 그 너무 부족해요. 특별하게 듀플렉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 메인 라인 다 받아주는 비 많이 올 때 홍수 그 받아주는 라인을 그거를 새로 바꾸고 그랜드 애비뉴인 거를 12인치를 24인치로 크게 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공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홍수 피해가 가장 심각한 1가, 2가, 4가 지역은 배수시설 자체가 아예 없어 비가 조금만 와도 신축 건물까지 침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타운의회는 이 세 구간에 배수시설을 신설하는 결의안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2가 4가를 가보면요. 이 언덕 스윗이거든요. 근데 한쪽은 더 높은 자리에는 하수도 물 빠지는 구멍도 있고 파이프가 있는데 그 밑에 길 건너서 그 똑같은 스윗에 물이 다 내려가는 데서는 하수도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조금 오면 가라지에 커브 넘쳐서 곧바로 물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새로 지은 두플렉스 가장 이게 홍수가 나는 거예요. 폴 김 시장은 4월 중 신규 건물 착공 시 토양 투수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조례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빗물 흡수 능력이 부족한 토양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홍수가 더 심해진다는 판단에 섭니다. 100만 달러로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폴 김 시장은 수십 년간 방치됐던 노후 하수도 지도를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이후 가장 시급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팍 전역의 노후 배수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하려면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김 시장은 또 2024년부터 보조금 확보에 나선 결과 지금까지 약 300만 달러를 끌어냈으며 이는 타운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타이머 의원실은 이번에 펠팍을 포함해 포트리, 페어런, 테너플라이, 듀몬트 등 북부 뉴저지 8개 타운에
총 670만 달러가 넘는 연방 보조금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부모를 향해 총기로 위협하며 약 14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한 끝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40분경 위스콘신주 밀워키 브렌트우드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서 33세 한인 남성 벤스 리 씨가 부모를 상대로 총기를 이용한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14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가족 간 말다툼에서 시작됐는데 용의자는 부엌 용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자신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권총 등을 소지한 채 부모를 향해 방에서 나오면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고 부모는 안전을 위해 방 안에서만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에게 위협을 멈추라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 씨는 되려 집안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대치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이 드론을 투입했지만 이 씨가 2층에서 산탄총을 발사해 드론을 격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의 대치 상황은 밤까지 이어졌으며 경찰은 장갑차를 배치하고 최루탄을 투입하는 등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약 14시간 뒤인 오후 10시 20분경 이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산탄총 1정과 소총 4정, 권총 5정, 방탄복, 약 800발의 탄약, 소음기 및 관련 부품, 다수의 탄창 등을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 캘리포니아에서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에 따라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인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씨는 최근 음주와 메산펜타민 마약 성분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체포 불응, 총기 불법 소지, 무기 사용, 난동 및 재산 손괴 등 총 16건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보석금은 5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140년 이상의 징역형과 35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에서 고소득층 및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주소득세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텍스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같이 주소득세율이 높은 곳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부 이동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뉴욕의 임대 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상반된 흐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에서 고소득층과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텍스 엑소더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처럼 소득세 부담이 높은 주의 주민들은 플로리다, 텍사스 등 주소득세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며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연소득 50만 달러 수준의 고소득자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이애미로 이주하면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소득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 절세 금액을 재투자하면 10년간 약 75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낮은 주택 가격 메리트까지 더해지면 세금도 아끼고 주거비 부담까지 줄이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이중 효과가 남부 이주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플로리다로의 소득 유입은 약 206억 달러로 전국 1위였고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큰 소득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기업들의 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대형 회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등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제2본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뉴욕 시장의 증세 정책과 맞물려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뉴욕 오피스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와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맨해튼 오피스 임대 면적은 850만 평방피트, 공실률은 13.5%로 낮아졌으며 임대료는 3.5% 상승했습니다. 부유층과 기업이 남부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임대료가 올라가는 상반된 현상의 배경에는 기업 차원의 분산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은 백오피스 업무는 저비용 지역으로 이전하면서도 핵심 의사결정과 고부가치 기능을 가진 핵심 사업부와 의사결정 기능은 뉴욕 본사에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인공지능 AI 기업들이 뉴욕 오피스 시장의 새로운 수요층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은 인재 접근성과 벤처 투자 환경을 이유로 맨해튼의 프리미엄 오피스를 적극적으로 임차하고 있으며 일부 건물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임대료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런 임대료 상승은 최신 설비를 갖춘 클래스 A 프리미엄 빌딩에만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반면 노후된 건물은 여전히 공실 문제를 겪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과 기업의 남부 이동과 뉴욕 오피스 핵심 기능 유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제 정책과 부동산 시장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입학 자료 제출 요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대학에 최근 7년 동안 입학 지원자의 인종과 성별, 시험 점수 등 상세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교육부가 공립대학에 요구한 이 같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19개 주 공립대학에 적용되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수인종 입학 우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이를 대학의 다양성 정책을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보고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 한인 선출직의 이름을 딴 관공서가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저지시티 시정부는 지난 4일 고 윤여태 시의원의 이름을 헌정한 마이클 윤 행정서비스센터 명명식과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통틀어 한인 이름을 딴 관공서는 이번이 처음이며 한인 선출직 이름이 헌정된 관공서로는 미국 내 최초입니다. 명명식에는 한인 정치인들을 포함한 저지시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건물 현판의 베일이 벗겨지자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저지시티 시정부는 윤 의원은 자신에게 기회를 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저지시티의 전설이라며 그의 이름이 새겨진 이 공간이 공동체를 위한 삶이라는 가치를 영원히 상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뉴저지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피파 월드컵 8개 경기일에 뉴욕 펜스테이션 일부 구역이 폐쇄됩니다.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7번가, 32번가와 33번가 출입구는 월드컵 티켓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일 경기일인 6월 16일, 22일, 25일, 30일에는 퇴근 시간대와 겹쳐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해당 날짜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 멜라이프 스타디움 내 일반 주차는 전면 금지되며 대중교통이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당국은 경기일 당일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이동 계획을 미리 세워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보호청 EPA가 식수 속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 대상 오염물질 목록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뇌암폐, 혈액 등 다양한 인체 조직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연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세 플라스틱 제거를 당장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규제 도입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 영향 규명을 위해 1억 4,400만 달러 규모의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մ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մ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6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